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의 한가운데 계시는 이것은 이제 BS 프라임 뉴스라는 이 생방송 토론인데 매일 2시간씩 일본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주제를 여기에서 주요 정책가들을 불러서 토론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수상 측근들이 나오세요. 이 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제2차 아베 내각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아베 수상 자체가 광고를 다 가져왔다고 해요. 즉 제1차 아베 내각이 2009년 이전에는 빨리 끝났지만 제2차 아베 내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 전략을 철저하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 발 빠르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여론을 앞서서 쟁점을 만들어요. 이 방송이 그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토론에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최근의 생각을 아마 저를 통해서 접하고 싶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가장 측근이 나와서 일본 정책을 선전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여론,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시리즈를 잡은 것은 일본인의 내부적인 역사 인식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좀 조명을 해보자 라는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먼저 제 1차로는 전후 한일 관계의 전개 과정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일본은 왜 역사 반성을 하지 못했는가, 그런 좀 국내적인 국외적인 구조적인 이유를 좀 간단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미디어에서도 출연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20년이 넘었고요.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지는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내에서 한국의 참여연대라고 할까요? 아시아 태평양 자료센터라고 하는 일본의 시민운동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약 5년 정도 사무국 역할도 했고요. 그걸 하면서 일본의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본의 시민운동 및 또는 진보운동과 많은 네트워크를 갖게 된 것도 유학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하나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일본의 미디어에 좀 많이 출연을 하면서 일본에서 많은 여러 관계자들과 토론도 해봤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일본의 여러 지식인들 또는 아베 측근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또 그 일본 미디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몇 가지 제가 나갔던 좀 방송들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맨 위에 있는 분을 보면 이게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수상이십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2009년에 일본이 민주당으로 처음으로 야당 정권 교체를 이루었죠. 그런데 결국 3.12 대지진이 일어났고 일본 민주당은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토야마 전 수상은 현재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한국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사죄를 했고 또 역사 반성을 하고 돌아다니세요. 근데 이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이 저를 불러서 이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왜 민주당이 정권을 뺏겼는가, 왜 우리는 대한 세력이 되지 못했는가, 이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을 하고 계세요.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도중에 하나의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현외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현외로 이전하지 못하고 오키나와 기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토야마 전 수상은 자기가 남은 여생에 오키나와 현 기지 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지금 미국으로 보면은 카터 전 대통령이 임기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역할을 못했지만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한반도와 관련된 많은 인권과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활동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놀랬던 것은 하토야마 수상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반도가 전시 작전권이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도 실제 자기도 잘 개념을 모르고 수상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천안함 사태가 터졌을 때 이 하토야마 수상은 실제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결국에는 그때 미군 기지를 유지시키고 오키나와에, 그리고 특히 대북의 위험론을 느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기에게 너무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위기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즉 아베 수상이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베 수상이 포츠담 선언은 일본이 패전을 받아들인 너무나 중요한 선언문임에 불구하고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포츠담 선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일본 수상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죠. 일본의 전후를 결정했던 것은 포츠담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일본의 정치가들의 여러 레벨들을 좀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의 한가운데 계시는 이것은 이제 BS 프라임 뉴스라는 이 생방송 토론인데 매일 2시간씩 일본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주제를 여기에서 주요 정책가들을 불러서 토론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수상 측근들이 나오세요. 이 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제2차 아베 내각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아베 수상 자체가 광고를 다 가져왔다고 해요. 즉 제1차 아베 내각이 2009년 이전에는 빨리 끝났지만 제2차 아베 내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 전략을 철저하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 발 빠르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여론을 앞서서 쟁점을 만들어요. 이 방송이 그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토론에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최근의 생각을 아마 저를 통해서 접하고 싶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가장 측근이 나와서 일본 정책을 선전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한가운데 계신 분은 무토 저 한국 대사인데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죠.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다라든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재앙론 이런 책을 써가지고 현재 일본에서 혐한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봐요. 이 BS 프라임 뉴스의 고정 출연자이시고 아마 일본 내에 지금 대한일 정책 또는 혐한 정책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라고 봐요. 즉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본을 볼 때 일본의 주요 미디어를 어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가, 어떤 특성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오른쪽 가운데 있는 사진에 보면은 이것은 BS 아사히 텔레비의 방송인데 다하라 소이치로라는 분이 한가운데 조금 노인분처럼 계시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40년 이상 밤부터 아침까지 생방송 토론의 주요 사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미디어에 아주 중요한 분이시고, 또 이분이 미디어에서 가장 언론 저널리스트로서 이름도 있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현역 미디어 저널리스트 중에서 아베 수상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안보법제가 나왔을 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수방위를 포기하고 군국주의로 간다라고 방송에서 비판을 하셨고, 아마 40년간의 언론으로서의 골격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그 어느 저널리스트도 지금 현재 현역에서 아베 정권을 비판하기는 어려운, 이런 게 지금 현재 일본의 미디어 현황이라고 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정치가인데 이분이 이시바 전 방위상이세요. 저는 이분하고 토론을 해보면서 조금 아베 수상과는 좀 결이 다른 걸 느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원래 이시바 씨는 지금 현재 자위대를 공식 국군으로 해서 헌법에 명시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보다 훨씬 더 우익적인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분은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구조를 원래는 폐기하려고 했지만 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구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기에다가 자위대를 그냥 명시하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구조하고 자위대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실제 자민당 내 우경적인 세력들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뭐랄까요, 많은 자유주의 세력들이 아베 수상의 구조 동시 병기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시바 씨는 쉽게 말하면 전전에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는 사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후에 자위대는 아주 순수한 일본을 지키는 군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은 어떻게 보면 더 우경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베 수상과의 대립을 해서 봤을 때는 자위대 많은 성원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요. 즉 일본의 현재 자위대원들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라든가 전장에 가서 죽으면 소방관이 죽는 것처럼 순직 처리가 돼버려요. 즉 전사가 되지를 못해요.
군인이 군대에 가서 전투에서 전사를 하지 못하고 순직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국가가 군인을 전장에 보내면서 무책임하게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즉 현재 아베 수상은 그러한 순직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전장에 보내면서 자신의 헌법 개정에 단지 야망을 이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정확하게 국가는 한 명 한 명을 전장에 보낼 때 이들이 전사 그리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 이시바 씨의 생각인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개정에서는 우경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또는 자위다 내에서는 이 아베 수상과는 좀 결이 다른 보수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세력들이 일본의 정통 보수와는 좀 다른 자주적인 보수의 경향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가운데 있는 FCCJ라는 것은 최근에 일본에 있는 외국인 특파원 협회에서 그달에 미디어 활동가들 중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투표를 해요. 약 500명 정도 되는 외국인 기자들이 투표를 한다는데 거기에 제가 불려 나갔고, 또 한 사람 자민당 의원으로 마츠카와 르이라고 하는 자민당 의원이 함께 나갔어요. 이 마츠카와 르이 씨는 약 16년간 외교관 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한국에는 한중일 경제협력체를 위한 공동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마츠카와 씨는 외교관 출신으로 이 한중일 경제 공동체 협력 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이해도 있고 또 한국말도 잘하시고 유학도 하셨고요. 외교관 출신으로서 좀 더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일본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신 분이었고, 제가 약 3년 전부터 토론에서 가끔 만났는데 현재 지금 한일 이 무역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저와 두 사람의 토론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현재 20만 명 이상이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좀 느낀 건데, 원래 마츠카와 씨도 예전에는 아주 좀 자유롭고 유연한 분이셨어요. 나름대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접했던 것들은 나오실 때 이렇게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가 준 공식 입장에 대한 문서만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 논리만을 가지고 일관되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외무 대신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의 이 외무성이나 외교관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의 홍보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일본의 나름대로 외교는 아주 실리적이고, 그리고 또 양다리 외교도 잘 거치고 국익을 위해서 충실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외교관들이나 외교 역할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아베 정권 12년간의 현재 좀 현황이다. 텔레비에서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좀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저도 한국의 미디어도 나가고 그러지만 일본 미디어와 한국 미디어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건 뭐냐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은 한국을 정당화시키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일본은 일본을 정당화시키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다고 현지 사람들을 부르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논리를 더 훨씬 더 정당화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이런 논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에서도 많은 발언을 하지만 결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면 많은 비판도 들어오고, 또 학교에 전화도 오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피해도 본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디어에 제가 나가서 발언하는 것들은, 일본은 현재 미디어 환경이 5명의 판넬이 나오면 5명 판넬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단 누구 한 명도 정보를 비판하지 못해요. 새로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익이라 하더라도 우형 세력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외부 정보 소스를 일본 사회에 꼭 넣어줘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저희 한국 사회가 일본 지금 접할 때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의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들이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